네, 오늘 이제 한 20분 동안 말씀드릴 거는 AI 시대 역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였던 현재, 여러분들 뭐 지금은 다 현재지만 예전에야말로 뭐 로봇이 뭘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최근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산다라는 것도 아주 먼 소설 속의 이야기였고, 무인 자율, 그러니까 운전을 차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정말로 소설 속의 한 이야기였는데 많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영상 한 번만 볼게요. 차가 로봇이 운전을 하고 옵니다. 로봇이 운전을 하고 오고 그 다음에 내려서 시간이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바퀴를 이동해가지고 쭉쭉쭉 나갑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밸브도 잠궜다 뺐다 하고, 그리고 전동 드릴도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원하는 곳에 드릴로 구멍도 뚫습니다. 플러그를 끼웠다 뺐다 하고, 장애물을 다 거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합니다. 정면에 한 4, 5천 명의 운동장의 관중들이 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그때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이 사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만화에서나 달나라 간다, 뭐 화성 간다 하는데 실제로 우주를 왔다 갔다 하려면 사람을 실어 나눌 수 있는 로켓이 중요하겠죠?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켓을 우리 출발할 때마다 땅으로 떨어지죠? 발사체들이. 달나라나 우주 여행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생각한 게 그거 버리지 말고 다시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발사합니다. 로켓이 날아가면 이제 로켓이 분리가 돼요. 예전에는 이것들이 다 버려졌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는 아까 발사했던 대로 그대로 돌아와요. 그 정도로 이제 세상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이야 뭐 지금 미국에 가면은 탈 수 있을 정도가 됐겠죠. 이런 가운데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AI는 1980년도부터 나왔는데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제는 창의적인 활동까지 우리의 컨텐츠 전 세계를 다 학습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내주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굉장히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무역이나 정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중국 중심의 정치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전쟁도 일어나고 했지만 이러한 상황 중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되게 위기였죠. 왜냐하면 저출산, 인구도 많이 줄고 주요 기술들이 다 중국한테 따라잡히는 샌드위치, 이제 일본과 선진국 사이와 그 다음에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기술 개발이 다 늦춰지면 이제 따라가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우울한 소식도 있었죠. 근데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K-팝이라는 문화를 바탕으로 이런 드라마, 노래 다 이렇게 K-컬처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메모리뿐 아니라 이제는 계속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K-뷰티,
이런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기술이 우리나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무기, K 방산도 되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군함 설계한 같이 만드는 것부터 이러한 것들은 되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세계의 중심으로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혹시 구글 많이 써봤죠? 네이버 형님이라고. 여러분들은 그게 좀 지난 일일 수도 있는데 뭔가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다 검색을 했어요. 네. 뭐뭐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네이버 들어가서 구글 들어가서 검색을 했었죠. 그때는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 정보를 잘 접한 사람만이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뒤처지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AI를 쓰면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되게 유능한 사람이 됐고, AI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설계하고 해결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은 다 AI를 중심으로 이제는 세상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정보 접근의 불평등에서 이제는 AI 활용의 불평등,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AI 활용을 잘하는 나라와 사람은 생산성이 높고 혁신적이고 경쟁력이 되게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I는 인간을 돕고 연결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대체하고 분열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AI로 인해서 직업을 많이 잃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AI를 기반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팀원들 10명 하는 것보다도 내가 AI를 직접 돌리면 더 문서 작업이나 보고서나 기획서가 더 잘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AI, 그러니까 제미나이나 챗GPT, 그리고 클로드 이런 AI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AI는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역할과 가치를 없앨 수 있는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는 건 됐고 일단 답만 필요하다. 선생님이 1시간 내에 100문제를 하래. 그럼 어떻게 돼요? 답안지는 안 주고 그럼 문제 찍어가지고 올리고 답만 쭉쭉쭉 할 수 있겠죠. 10분 내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을 때 그냥 문제만 던지고 답만 건져다가 계속 해결을 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다 보면은 AI 시대의 역설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전문성의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를 시키면 그냥 결과물은 나와요. 근데 나의 능력은 점점 없어지죠. 선생님은 글로벌 업체들하고 많이 소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영어를 해요. 영어 회화로 이렇게 웹미팅을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공식적인 소통 채널은 이메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을 잘 써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로 써요. 기존의 자료 다 소통했던 거 이메일 올려놓고 야 이런 문장으로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은 AI가 아주 잘 써줍니다. 아주 잘 써주고 심지어 제가 타이핑 칠 필요도 없어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메일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굉장히 저를 영어를 잘한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저는 영어 실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영어 타이핑 실력도 없어지고 있어요. 영어에 알파벳도 안 치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될 수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면 결과물은 좋아지는데 우리의 실력은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까요? 결과물만 갖다 쓰기 때문에이지.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AI를 찾아가지고 하니까 물론 거기서 그냥 방법만 찾아가지고 베꼈으면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되지만 그 결과물에 도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한다면 되게 좋은 거죠. 우리가 AI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질문을 할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질문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도메인 지식을 쌓아가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중요한데 AI를 쓸 때는 이러한 4대 핵심 역량을 가지고서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물들을 만드는 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배우는 데 많이 쓰도록 해보세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영어 예를 들게요. 결과물을 갖다 쓰니까 영어는 되게 소통은 정확한데 저는 영어 실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어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로 영어를 못하겠다. 그래서 좀 시간이 들더라도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면 외국의 글로벌 파트너사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쓰는 영어로 제가 그냥 문장을 만들어서 썼어요. 그거를 챗GPT한테 올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다듬게 했어요. 그럼 얘가 그 AI가 다듬는 걸 보게 되겠죠. 그랬더니 내 문장으로 시작을 했더니 제 영어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데 AI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AI를 활용할 때서 어떤 부분을 추구해야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질문하고 판단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또 지식을 쌓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술 위에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사고 가지고 그리고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이런 힘을 갖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려운 생각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어떤 질문이 주어지면 이거를 왜 해야 되지? 라고 한 번쯤 질문을 해보세요. Why?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걸 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Why를 두세 번만 한다면 문제의 본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서 더 쉬운 방법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지금 AI를 뭐 잘 활용해라 이거를 강조하는 거는 이제 지난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AI를 수단으로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어려운 이 시대에 집단지성으로 토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쌓는 그러한 인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